네, 다음 그 인천공항에 이제 가면서 인솔자한테 물어보는 질문들이 그 시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은 인천공항 그 입국장에서 아니 그 출국장에서 면세품 인도장에서 그 물건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인천공항 제1터미널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탑승동으로 바뀌었네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청사라고 했었는데 이 터미널이 생겨가지고 자, 동편, 서편에 각각 하나씩 있고요. 그 다음에 탑승동, 여기는 어떻게 가죠? 예, 셔틀 트레인을 타고 쭉 갑니다. 그래서 셔틀 트레인을 타고 쭉 가면은 이제 탑승동 인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 면세점, 뭐 롯데라든지 신라라든지 아무튼 뭐 거기서 면세점을 구입을 하면은 빌지를 하나 줘요. 그리고 거기에 어디 인도장으로 가면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탑승동을 이용해서 출국하시는 분들은 탑승동 인도장으로 가시면 되고, 뭐 서편 쪽에 항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편으로 가시면 되고, 동편으로 이게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손님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 그 서편 인도장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인솔자한테 물어보면 글쎄요 모르는데요 라고 설명하면 안 되겠죠. 인솔자의 역할 중에서 모른다라고 손님한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야겠죠. 네 고객님 그러면 그 영수증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해서 영수증 본 다음에 고객님 이거는 서편 인도장에 있는데요. 그 우리가 지금 그 들어가서 보안 검색하고 출국 심사 받고 나간 면세구역입니다. 거기가 면세구역이 3층이에요. 그래서 한 층 더 올라가면 4층인데 4층에 그 인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셔서 물건 수령하시고 탑승 시간 맞춰서 게이트까지 우리 뭐 탑승 그 게이트가 뭐 9번이다. 9번 게이트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좀 해줘야죠. 왜냐? 공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손님들보다는 인솔자가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설명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도장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인천공항 제2터미널의 면세품 인도장은 딱 한 곳이에요, 한 곳. 그래서 들어가시면 좌측에 있다라는 거를 4층에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외 공항 입국 정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검역입니다, 여러분들. 자, 입국했을 때 특별하게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이렇게 그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으면 이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열 화상 카메라, 여기 그 관광객들이 지나가죠. 저 앞에 카메라 보이시죠? 이 카메라에 열 화상 카메라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걸러내거나 이렇게 해서 검역 신고를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 내려서 검역 신고하고 그다음에 입국 심사를 받게 되는데 자, 입국 심사대에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줄이 쫙 서 있죠. 1, 2, 3, 4, 5, 6.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쫙 퍼져서 1번부터 6번까지 알아서 그냥 줄 서서 나가세요라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면 뭐 입국이 까다로운 미주나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뭐 6번 심사대에 제 뒤로 줄을 쫙 세우는 거죠. 그래서 입국 심사를 쭉쭉쭉쭉 해서 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입국 심사대의 모습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저기에요. 말레이시아의 조호바루라는 공항의 그 사진 모습입니다. 자, 이게 지금 그 말레이시아 공항의 입국 심사대예요. 그래서 저렇게 서갖고 이제 여권 검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통과하는 입국 심사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입국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수화물 찾기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가고 여기에 사람들이 자기의 짐이 그 캐리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카트에 싣고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고요. 수화물 찾기를 한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세관 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커스텀스라고 써 있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 초록색 문이 있고 지금 화살표명으로 해가지고 지금 빨간색이 있죠. 초록색은 뭐죠? 세관 신고할 게 없다. 세관 신고할 게 없다 하면 그 커스텀스 저 초록색 문으로 그냥 가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내가 세관 신고할 게 있다라고 하면 저 빨간색으로 가면은 세관 신고하고 뭐 세금 내 거 내고 그리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세관 신고할 게 없어갖고 이 커스텀스 그냥 이 파란색 문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빨간색 문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가방 다 열어서 다 세관 검사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일부 국가에서는요,
그냥 파란색 문으로 가더라도 임의로 잡습니다. 무작위로 잡아서 검색을 해요. 그래서 생활신고 할 게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거짓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잡아냅니다. 그래서 가방 열면은 물건들이 막 면세한도 초과된 게 나오면은 벌금을 또 부과하기도 하니까 웬만하면은 면세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물건을 구입하시는 거를 여러분들은 손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관 검사들을 나가면은 드디어 이제 그 환영 홀입니다. 미팅 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가이드 미팅을 합니다.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패키지 인솔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유여행객 같은 경우는 저는 피켓이 없겠죠. 그래서 이게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가고 저 누굽니다라고 해서 가이드 미팅 하면은 가이드가 이제 안내를 해줍니다. 차량으로 이동하세요. 해서 그렇게 버스로 이동을 해서 호텔로 밤에 도착했으면 호텔로 이동하시거나 낮에 도착했으면 바로 투어를 진행을 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좀 어떠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사진을 보니까 좀 이해가 좀 편하실 거예요. 해외여행을 안 가신 분들도.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